네, 훈민정음 반포 570돌 한국날을 맞아서 오늘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겠지요.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심각한 한글 파괴 현상이 나타나 세대 간 소통 단절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최영길 국립국어원 선임 학예연구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570돌 됐네요. 네. 정말 오래됐고요.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한글날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쉬는 날 중에 하루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한글처럼 나라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걸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게 저희가 유일한가요?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 그 570돌 한글날이자 문화 국경일이고 예. 또 그 유일하게 문자 기념일입니다. 한글 문화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다른 나라에서는 문자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 유일한 건가요? 유일한 문자 예. 기념일이고 또 국경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훈민정음에는 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글 창제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봤을 때 일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 창제 동기, 시기 예. 이런 것을 잠깐 좀 언급을 좀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한 7천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문자는 뭐 100여 종 남짓 이런 정도가 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바로 지금 그 문자를 만든 이제 그런 분이고 자주, 애민, 실용 이런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자를 만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 원나라 때 파스파라고 하는 사람이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우리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민본 사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훈민정음이 만들고 나서 세종대왕께서는 이것을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과거 시험 제도에 훈민정음을 그 시험 과목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별전 같은 것을 발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이후 세조 때는 훈민정음을 쉽게 풀어서 언해본 같은 것을 만들고 불경 언해 작업을 계속해 왔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성종 이후에는 이제 그 우리 훈민정음을 낮게 이야기해서 언문이라고 했는데 네. 언문이 보급되면서 상소문들이 언문으로 많이 쓰였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연산군 때 네. 그 뭐 탄핵 같은 것도 오늘날 탄핵이죠. 예. 이게 이제 언문 한글로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훈민정음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가 그 이후 이제 중종 때 다시 또 이제 우리 훈민정음이 널리 퍼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그 백성들 국민들의 수준은 또 향상이 됐죠. 이게. 네, 그만큼 굴곡이 있는 역사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조금 더 한층 더 고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 훈민정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더 아끼고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보급을 하고 이런 느낌을 해야 될 의무가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그 너무나 많은 신조어들이 난립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연구관님께서는 국립국어원도 계시니까 네네. 이런 말까지 진짜 정말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일전에 이제 그 뉴스를 진행할 때 아까 보니까 뭐 개젖이란 말도 있고 뭐 틀딱충 별 단어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보실 때 제가 한 개씩 여쭤볼 텐데 먼저 어쨌든 사회성을 또 언어가 갖는 거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게 있었나요? 좀 심하다 싶었던 거.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정도가 지나친 거. 음.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세대 간의 단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미 약간 좀 지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령 우리가 뭐 삼포 세대다.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알아듣겠어요. 그런 건 좀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더 좀 그렇죠. 자극적으로. 예. 뭐 열정페이, 헬조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이제 줄여가지고 요새 뭐 그 낄끼 빠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또 저는 별 다 줄, 뭐 별을 따다 준다는 얘기인가? 별걸 다 줄인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고 예. 이런 정체불명의 신조어가 바로 저는 이제 우리 한글 네. 순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가령 뭐 빼박 캔트, 예. 뭐 빼도 박도 어, 또 좀.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하고 우리 이제 국어를 막 섞어서 핵노잼 같은 거. 핵노제. 예. 예. 정말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 뭐 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 같은 데서도 예. 구호 같은 걸 정할 때 좀 저는 좀 심각하다고. 근데 여기가 좀 아하. 서울인데 가령 서울의 그 구호 중에 아이 서울 유 이게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구호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구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그 슬로건 나올 때 그 말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더 좀 기가 막힌 것 중에 네. 하나가 어느 제가 지역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어메니티 무슨 군, 어메니징 무슨 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아느냐? 어메니티 공부한 사람들도 어메니티가 뭔가요? 뭐 쾌적한이라고 그러는데 아, 예, 예. 예. 언어로 봐서는 쾌적하지가 어허. 않고요. 어메니징은 요새 왜 저 줄임말 중에 깜놀이라고 있죠. 예. 깜짝 놀랄. 아. 이게 어메니징 무슨 시. 예.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게 그러셨군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전 아닌가. 좀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였는데 국립국어원에 이제 그 연구관님들이 이런 단어 갖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그러세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신기하다, 신선하다? 또 뭐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저처럼 또 경력이 좀 있고 나이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정색을 하시는군요. 네, 정책뿐만 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네. 근데 국립국어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사전을 만드는 일인데 그렇죠. 예. 사전에 이거를 등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자, 그러면 그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거는 아니다 싶었다는 거고 예. 이거는 뭐 좀 특이하긴 하지만 참신하네. 요건 좀 써먹어도 괜찮겠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지나간 것 중에 네. 이미 사전에 올라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그 놀토, 놀토. 열공, 아, 예. 꿀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전에 올라갔고요. 네. 최근에 올린 것 중에는 이제 뭐 새집증후군, 네.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죠. 심쿵, 대박, 꿀잼. 근데 대박은 대통령도 쓰셨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저희가 예, 예. 그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10월 5일에 예. 그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개방형 사전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그것을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올리면 저희 국립국어원에서 심의를 해서 예. 이런 정도는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네, 그런데 당연히 예전에 썼던 표현과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지금 만연하는 신조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예.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이제 그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언중 국민이 많이 쓸 때 이게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라지는 건데 제일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신조어들이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나 단절을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신조어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또 사라질 건 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언어도 그렇지만 줄임말 같은 거, 이게 줄임말이나 뭐 신조어 못지않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맞춤법 같은 거 그런 거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은 뭐 물론이고요. 이게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할 때 그대로 발음 기호 그대로 저희가 좀 얘기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맞춤법 파괴 현상이 이런 어떤 디지털화된 대화 수단 때문에 더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조금 지나간 건데요. 가령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언어 유희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재미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도가 지난 거예요. 가령 조금 지나간 거지만 뭐 아행행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 황당한 경우에 이제 그런 거는데 아행행.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뭐 메일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발음대로 적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가령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발음대로 하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실외기요. 우리가 실외기가 실외기 뭔지 구할 때 저 그거 몰랐네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 사생활을 침범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침해 이런 말을 갖다가 그 병명이 하나죠. 사생활 침해 소리대로. 그뿐만 아니라 그 어이없다라고 했을 때 어이를 써야 되는데 어의를 쓰는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령 감기를 걸렸는데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히읗을 쓴다든지 상당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맞춤법을 잘 모르고 네. 발음대로 적어버리는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를 다들 좀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기초로 배우는 교과서에서조차 네. 일본어투로 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일본어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네, 이게 있을까요? 뉴스에서도 많이 최근에 며칠 사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국정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국립국어원이 국정교과서는 전부를 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아마 이게 정말 일본식 한자일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가령 우리가 뭐 물건을 싸게 판다라고 했을 때 할인, 할인. 그 다음에 이제 외출, 그 다음에 견습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우리말 표현이 또 있고요. 국립국어원이 그것을 우리말로 순화, 말다듬기를 해줬거든요. 할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할인은 이제 덜이. 덜이. 네. 덜이 행사하면 조금 저기 근데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엔 처음 들으니까 그런 건데 아하. 사실은 하다 그런 것을 보면? 널리 쓰다 보면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늘 오면서도 제가 그런 실태 조사를 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이 순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처음 들어서 생소하다. 근데 사용을 한다면 가령 저는요. 뭐 이 외출보다는 나들이 나들이는 저희 좋죠. 뉴스에서 많이 쓰고 예. 있고요. 예. 경품보다는 덤으로 준다.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건데 뭐뭐에 대하여 네. 이거를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뭐 주로 이제 문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길게 이제 느리다 보니까 뭐뭐에 대하여 사실은 이 대하여는 이게 일본어 투 표현이냐 이렇게 보는 분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영어의 about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번역 투 그것을 또 일본 사람들은 뭐뭐에 대하여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뭘로 고쳐야 될까요?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거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네. 문장 속에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글날의 어떤 그 한글날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기 국립국어원 선임 학예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